북러 정상회담 직전부터 북러 간 컨테이너 운송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는 러시아 화물선, 북러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 열차들이 한미 정부 당국에 속속 포착됐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해 7, 8월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컨테이너가 6,700개에 이르고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컨테이너는 이보다 30% 이상 많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9,000개 정도가 러시아에서 북으로 갔다는 겁니다. 신 장관은 북한에 간 컨테이너는 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의 식량 가격이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에서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엔 대부분 포탄이 담겼는데 신 장관은 152mm 포탄이면 300만 발 이상, 122mm 방사포탄이면 50만 발 이상이라며 두 포탄이 섞여서 적어도 몇백만 발이 간 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한테 제공해 준 것 중에 군사 기술이나 무기 같은 건 아직 확인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원식 장관이 계속해서 한국이 이걸 보고 있다. 러시아한테 그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신 장관은 지난해 11월 우주 궤도에 안착한 북한 정찰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며 지상을 촬영해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우리 조선업체가 보유한 콜드론치 기술과 위성업체의 광학 기술을 빼돌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위성 개발 기간을 단축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성큼성큼 걸어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맞이합니다. 살갑게 인사말을 나누고 다른 북한 대표단과도 악수합니다. 현재 시간 16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북한 대표단을 이례적으로 직접 환대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 국제 현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감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북한 재래식 포탄 생산 책임자인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이 배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제 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무기 거래 논의가 있었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поддержку пози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в вопросах, которые касаются проводимой н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이번 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월 러시아 대선 이후 북한을 찾을 거란 전망이 많지만 대선 전 깜짝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면 24년 만입니다. 서로 쌍무 관계가 두 나라 수뇌군들이 의도에 맞게 활력 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북러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삼각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제주공해상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I hope it will be restored tomorrow. 안녕하세요. 외교안보 뉴스를 정밀 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저는 SBS 정혜경입니다. 이번 편은 삼엄한 경비와 철통 같은 보안으로 정동의 작은 크렘린이라고까지 불리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벙커버스터는 복잡하고 또 미묘한 2024년에 한반도와 러시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마치 빨간불이 켜진 것 같은 한러 관계와 이와 반대로 갈수록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신임 러시아 대사의 단독 인터뷰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미국과 러시아를 두 축으로 하는 극동아시아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여부입니다. 2박 3일간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미션이 바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매듭짓는 것이란 추측이 무성합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이제 무르익을 대로 익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지난해 9월에도 한 번 수락을 한 데다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습니다. 이번엔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까지 초청을 거듭한 상황이라 외교 프로토콜을 따져봐도 거절하긴 영 쉽지 않은 상황이죠. 푸틴 대통령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특히 한반도 관계 단절에 본격적으로 나선 북한으로선 푸틴의 방북으로 완성되는 러시아와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북의 구체적인 일정엔 5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의 올 3월 러시아 대선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치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선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달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4년 만에 푸틴의 북한 방문이 성사되면 우리를 포함한 극동아시아엔 무시 못할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양국 간 경제, 정치, 안보 등 전역에서의 매우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역사적인 북러의 밀착 국면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바로 무기 거래 의혹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쓰였던 미사일. 그 잔해에서 눈길을 끌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미사일 몸통에 선명하게 새겨진 한글인데요. 김정은이 직접 순시한 공장에서 제작되던 KN-23과 유사한 형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도 발견되고 러시아군과 연계된 텔레그램 채널에선 북한 동지들이 장거리 다연장 로켓을 제공했다는 설명과 함께 한 병사가 우리의 친구들이 새로운 탄약을 제공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혹이 점차 짙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증거를 찾았다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한 제3국 인사와 기업도 제재에 포함됐는데 여기엔 나토 동맹인 튀르키예는 물론 사상 최초로 한국인 한 명도 포함됐죠.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Russia, including fighter aircraft, surface-to-air missiles, armored vehicles, ballistic missile production equipment or materials,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우리 국정원과 국방부도 미국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тиражируют заведомо ло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даже не удосужившись предупредить об этом своих прямых подопечных. 그런데 최근 크렘린궁이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현지 시간 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러시아가 북미사일을 사용했던 미국 발표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논평 없이 넘어가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늘 부인만 하던 러시아가 혹시나 애둘러 인정하려는 신호를 보낸 것은 아닐까. 러시아 외무부 내에서도 아시아 통으로 알려진 지노비에프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Agree with the assessment that we haven't seen, so we don't know any facts provided by the US side. And I can say that those allegations and accusations are groundless. 지노비에프 대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를 대가로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8번이나 부인했는데요. I guess that because we answered that issue so many times already, just like me today, you'll get me to the point where I will also say no comments because I'm just tired of going in rounds and saying one thing again and again. But then again, I can just repeat that Russia adheres to the resolutions. Accusations should be addressed in proper manner. 결국 8번이나 반복해 말한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나오는 의혹들은 모두 근거가 부실하다. 문제 제기를 하려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따져야 한다. 더 이상 입 아프니 같은 말을 반복하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등 8개국이 규탄 성명을 냈을 때 헝가리 등 친러 국가들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명 동참을 거부했었죠. 하지만 최근 최선희 외무상 박너 수행원이 들고 있던 서류철에서 우주기술이라는 단어가 포착되면서 양국 간 정찰 위성 등 군사 협력에 대한 의심은 더 커지는 상황. 국제기구로 올라가더라도 개별 국가 간의 기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상당한 진통과 논쟁이 분명히 수반이 될 거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과정 안에서 또 전략 환경은 변화될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했는데 이런 전략 환경들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록 국제기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이 되는 속도는 더더욱 늦어질 것이고. 4,100억 원짜리 공장을 단 14만 원에 파는 거래.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품 조달 어려움으로 조업을 중단한 현대차가 단돈 1만 루블에 러시아 업체에 공장을 넘긴 건데요. 2년 내에 되살 수 있는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우리 기업이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게 된 이유는 역시 전쟁의 리스크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군사 목적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러시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등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이례적이고 과격한 보복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We do hope that Korean companies stay on Russian market. I think that Korean companies are more than welcomed in Russia. There are many niches that are being opened on Russian market due to the fact that Western companies are leaving it. 결국 전쟁 중에는 북한과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선 한국도 중요한 경제적 협력 동반자로서 놓치고 싶지 않은 건데 미국 주도의 전 방위적인 제재 하에서 전쟁 이후 협력 가능한 상대 국가가 중국 하나만 남는 상황을 러시아로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활짝 웃으며 최선희 외무상을 맞이한 푸틴 대통령. 하지만 그에 앞서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특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러시아로 부임한 이도훈 대사가 푸틴 앞에 신임장을 받으러 선 그 순간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осол, мы к этому готовы. 21명의 대사 중 유일하게 쓴 존경하는 대사라는 표현. 지노비에프 대사도 이런 푸틴 대통령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We see certain differences in the approach of our Korean partners and some other states and nations that we now officially consider unfavorable. Look forward to restoring direct flight, and all the restrictions in that issue are not imposed by our side. I hope it will be restored tomorrow. 다만 본격적인 한러 관계 개선을 위해 러시아가 넘지 않아야 할 선이라고 분명히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Our Korean partners would not directly would not provide lethal weapons to the Ukraine regime. So if that happens, it would deal heavy blow to our bilateral ties.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블록화가 이뤄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 막 취임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진단한 지금의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전쟁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예측 가능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지라는 얘기인데 러시아 역시 생각이 다르진 않은 듯합니다. 결국 한반도의 두 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가장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전쟁이 점차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불거질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